어저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왜 그 안철수 그 금태섭 인터뷰 관한 안철수 측근 금태섭 변호사 인터뷰에 관련된 기자회견에 관련해서 그때 정준기를 태웠던 택시기사가 그 이제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내용 그걸 왜 보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저께 왜 우리 방송에 다루지 않았느냐, 요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하자.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하자. 뭐냐면, 이게 봐요. 그 사람을, 우리가 그 택시기사를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택시기사를 몰라. 근데, 물론, 이제 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1차 검증을 했겠죠. 검증을 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왔겠지만,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할 때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왔는지 제가 어제 아침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예. 뭐 가령 블랙박스에 뭐 이게 저장된 녹음 내용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사진 한 장이라도 확인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었어요. 예. 하늘빛 물빛님 감사하고요. 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거가 나왔죠. 그죠? 증거가 지금 나온 거죠. CCTV 화면에 잡힌 거죠. 네. CCTV 화면에 이 정준길 씨가 내리는 장면이 이 택시에서 내리는 시간, 그 다음에 내리는 시간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건물 입구에 CCTV하고 두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금태섭 변호사한테 안철수에 관한 협박을 했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정준길 씨가 그걸 택시 안에서 그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택시기사가 들었다라고 제보를 했고, 그 사람이 이 택시를 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택시를 탔다는 것이 증명된 자료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맞죠? 그러니까 정준길이라는 사람이 택시를 탔다는, 예. 정준길이라는 사람이 택시를 탔다라는 거, 그거가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금태섭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들었던 택시 기사님은 그게 친구 간의 대화가 아니었다. 친구 간의 대화로 듣지 않았다. 뭔가 좀 심각한 내용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죠? 네. 자, 문제는 다음 증거. 통화 내용은 나왔나요? 통화 내용은 안 나왔죠. 예. 택시를 탔다는 것은 인정했는데 본인이 택시를 탄 건 인정했어요. 정준길 씨가 택시를 탄 건 인정했는데 윽박 지른 건 인정 안 했어요. 예. 자,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통화 내용이 안 남아있는 거잖아. 그죠? 소리가 안 남아있고, 지금 정준길이라는 사람이 그 택시를 탄 건 인정을 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의 느낌은 윽박을 지르는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준길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통화 내용을 법으로 녹취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가령 이게 협박 전화면 이거는 녹취해도 돼요. 그거 법원에 증거 자료로 낼 수 있어요. 협박한 내용은 이게 윽박 지르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한 거잖아. 그 내용은 녹음을 해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왜 유도신문 하는 거 있잖아. 무슨 이쪽에서 전화를 걸어서 유도신문, 녹취를 위해서 전화를 걸어갖고 유도신문을 하잖아. 그런 내용은 법적 자료가 아니지만, 그쪽에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협박을 했을 때 다급하게 녹음을 한 거는 그걸 가지고 법으로 걸 수 없는 걸로 알아요, 내가. 예. 예. 동의 없으면 형사사건의 증거는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뭐는 됩니까? 뭘로? 언론 증거는 되죠. 여론적 증거는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금태섭 변호사가 녹취를 안 했어. 녹취를 안 했고, 그 다음에 택시 안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택시 안에 블랙박스의 문제가, 그 택시 안에서 막 남녀 상혈지사를 막
연출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 택시가 안쪽하고 바깥을 동시에 녹화를 해서 그 택시 강도를 잡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택시 안에 있는 블랙박스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이래가지고 몇 달 전부터 실내 촬영이나 그 소리 녹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블랙리스트에서 소리가 안 나온 거죠. 예. 그죠? 블랙리스트에 소리가 안 나온 거죠. 예. 일반인이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못하지. 아니에요. 제가 본 제가 본 기사에서는 실내에 소리하고 영상을 녹화한 블랙박스는 없다. 근데 바깥을, 외부를 촬영한 블랙박스는,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이것도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근데 아직 소리가 없지. 그죠? 결국은 블랙박스 소리가 없어. 자, 여러분.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서 이번 사건은, 금태섭하고 정준길이 친구냐 아니냐 이게 논점입니까? 우리 또 얘기를 해봅시다. 안철수 측근 금태섭과 정준길이 친구냐 아니냐가 논점인가요? 아니죠? 그죠? 예. 지금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얘기한 건 친구 간의 대화로 들리지 않았다란 얘기야. 친구 간의 대화로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지 협박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예. 협박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아직도 없는 거야.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정준길이 안철수를 민간 사찰해서 그 내용을 근거로 협박을 했느냐. 그게 본질인데 이 택시기사 아저씨의 인터뷰는 두 사람이 친구로 보이지 않았다. 그게 팩트예요. 그죠? 하늘빛 물빛님, 영미세스서님, 더위 먹은 곰님 감사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의해서라면 말이에요. 예.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뉴스라면 가령 박지원 씨가 양경숙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이거는 이렇게 박지원 씨에 대한 보도를 말이에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보도를 이토록 자세하고 대대적으로 했다면 박지원이 양경숙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 그 여자 사기에 이용된 거잖아. 박지원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했잖아. 그런데 그 증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안철수하고 정준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기사 아저씨 얘기는 대서특필이 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억울한 점을 토로해주기 위한 방송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내가 이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겠어요. 아니 박지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도 어마어마한 증거를 내놔도 전혀 보도를 안 해.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도 없이 이 택시에서 내리는 사진 2장 그걸 갖고 대서특필을 해.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 묻고 싶고. 그 다음 도대체 박근혜 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고르길래 자기 차도 아니고 택시 타고 협박질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택시 안에서 협박질을 하냔 말이야. 아무리 이 세상에 웃겨도 그렇죠. 아니 도대체 듣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협박질을 하냐고. 예. 아니야. 택시 기사가 기획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정준길이 택시를 탔다. 택시에서 그렇게 좀 고성에 오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안철수 측에서 느끼는 것처럼 어떤 공포스러운 협박이었다면 그런 협박을 택시 안에서 했을까? 또 그렇게 공포스러운 협박을 들은 택시기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한나라당에 가서 항의하고 여기저기 제보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게 좀 의심이 돼.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주 화요일이잖아요. 9월 4일? 9월 4일에 택시를 탔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택시기사의 그 택시기사님들의 블랙박스는 일주일 정도밖에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블랙박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장이 돼 있는 것 같더라. 내가 이거 잘못 알았나요? 이게 택시기사님들의 블랙박스가 이게 사고의 증거용이잖아. 되게 짧게 저장되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게 지난 화요일날 9월 4일날 아침에 택시에서 내린 장면인데 이게 어저께 조사하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저장장치가 길지가 않아요. 저장장치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나는 이번에 블랙박스 이 CCTV 블랙박스 이야기는 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자신아 건빵님 맨날 헛소리 하시는데요. 무슨 블랙박스가 한 달을 가. 자동차 블랙박스가 자동차 블랙박스가 무슨 한 달을 가. 맨날 나가고 계속 헛소리 하시는 양반이야, 저 양반. 자신아 건빵. 매일매일. 어떻게 한 달씩 다 녹화를 해. 이 택시의 블랙박스는 어떤 용도냐면, 택시 강도나 아니면 교통사고의 증거용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는 그 저장 기간이 짧아. 저장하는 게 최소 일주일, 최소 2, 3일에서 어떤 거는 6시간 정도밖에 녹화가 안 돼. 내가 아는 거 30분짜리 녹화도 있어. 맨 처음에 나온 그 녹화는 30분짜리였어요. 이 택시에 달렸던 블랙박스가 30분만 녹화됐어. 왜냐하면 그 30분 안에 모든 사고가 다 저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좀 늘어나서 이게 한 2, 3일까지는 되는지 몰라도, 그게 일주일 넘게까지 블랙박스가 유지되는 건 내가 못 들어봤어요. 어떤 블랙박스도 택시기사의 블랙박스가 지금 어저께 블랙박스를 조사한다 그랬으면 무려 9월 4일부터 시작해갖고 8일 지나서 9일째잖아. 그동안에 택시가 영업을 안 했다면 몰라.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나는 이 블랙박스를 확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있잖아. 내가 기사 읽은 거에는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블랙박스 없다 그랬어. 2, 3일밖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사님이 그렇게 직접 얘기했다니까? 블랙박스가 2, 3일밖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막 블랙박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검사 중이다 라고 띄우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내가 본 기사에는요. 기사님이 뭐라 그랬냐. 자기 차에 블랙박스가 2, 3일밖에 저장이 안 된다. 내부는 아예 저장이 안 됐고 바깥으로 나의 블랙박스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2, 3일이 저장되는 거라 있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모든 언론은 블랙박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모든 언론이 블랙박스를 띄우는 거야. 이거 뭐 같아요? 나 이거 또 공작이라고 봐. 블랙박스를 언론에서 지나치게 막 띄우면서 공작하고 있다라고 나는 본다고. 그죠? 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내부에 영상과 소리는 없다. 바깥쪽으로 향한 블랙박스가 있긴 있는데 그게 2, 3일밖에 저장이 안 돼서 지금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내용이야. 그게 팩트야. 여보세요? 여론조사 중에 여론조사.
나이는 왜 물어봐? 아이고, 드디어 나도 여론조사 왔어요. 한국정치연구소래. 한국정치연구소라는 데서 드디어 여론조사 진짜 한 번 왔네. 예. 그래서 보니깐요, 얘네들이 질문을 할 때, 왜 박근혜 지지율이 높은 줄 알았어? 예. 셋으로 묻는구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외 후보,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그래서 높게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문재인, 박근혜하고 안철수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안철수하고 경쟁은 안 시켜. 둘 중에 누굴 찍을 거냐? 아니야. 했나? 문재인으로 단일화할 거냐? 안철수로 단일화할 거냐? 물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문재인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가 나온다면 어디로 나올 거냐? 이걸 묻네. 그래서 내가 나오려면 민주당으로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 질문이야. 그래요? 여론조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우리 집은 처음 왔어. 처음 왔어. 자, 됐어. 아까 어디까지 했지, 우리? 안철수 이야기로 넘어가서, 예. 안철수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요, 얘네들이 그 블랙박스 이야기를 막 띄우고 있는데, 실제로 블랙박스에는요,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요.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게 이상한 거라고. 택시 블랙박스, 외부용 블랙박스가 뭐냐면, 전방을 주시하는 거야. 전방을 주시해서 사고 나는 상황, 그거를 지금 찍는 거라서 이건 기간이 짧아요. 왜냐? 사고가 나자마자 그게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길어야 3일이야. 근데 이 사건 발생이 9월 4일 오전, 네. 9월 4일 오전 중에 있었던 건데, 그게 8일 동안에 안 지워지고 남아있을 가능성은요, 없어요. 근데 계속 블랙박스 뉴스가 나와. 왜? 관심 끄는 거야. 블랙박스 뉴스로 집중시키려는 거라고. 예. 블랙박스 이야기를요, 계속 띄워가지고, 예. 그 사람들한테 뭐를 씌우려고, 시선을 끌려고. 왜?
문재인이 지금 11연승이잖아요. 그죠? 문재인이 11연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에 대한 사람들의 뭐가, 오늘 아침에, 뭐예요? 미디어 리서치? 미디어 리서치인가? 아니, 뭐였지? 리얼미터?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데, 보신 분? 혹시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온 거 보신 분? 11일에 조사한,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보신 분 없어요? 전철에서 이렇게 전철역에 있는 무가지들 있잖아. 거기에 보도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뉴스 좀 찾아주세요. 예, 그 뉴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거기 보면, 문재인 안철수를 비교했을 때, 문재인이 월등히 앞서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 10%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맨 처음에는 문재인이 될지 몰랐잖아. 문재인이 될 줄 몰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손학규, 김두관이 사고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결선 투표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태도가요, 굉장히 시니컬했어요. 기자들도. 그죠? 그 방송에서 문재인이 이겼다라는 걸 보도할 때요, 대부분 시큰둥하게, 문재인이 이겼는데, 계속해서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모바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광주 경선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그 MBC 자료를 못 써요, 별이늘품님. 예. 자, 광주 경선 이후로, 이거는 인혁당 열풍의 박근혜 지지율 급락. 이거 맞다. 역풍에, 예. 자, 리얼미터 조사.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맹추격. 자, 인혁당 역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락했다. 반면에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반등하면서 박 후보를 오차 범위 내로 바짝 추격하는 등 대선 판도가 본격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것도요, 셋을 놓고 물어보니까 박근혜를 출격하는 걸로 돼 있는 거야. 셋이 아니라 둘씩 놓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박근혜 후보는 40.9 떨어졌고, 안철수는 23.3 높아졌고, 문재인 20.3으로 아까는 박근혜 1등, 문재인 안철수 2등, 문재인 3등이라는 조사네요. 예, 20%대에 진입했다. 박근혜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는 박근혜가 3.3% 급락하고 안철수는 0.2% 상승했다. 박근혜 문재인 양자 대결에서도 박 후보가 3%가 감소했고 문 후보는 1.3% 상승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가 전일보다 0.5 감소했으나 안철수 원장도 33.9로 전일보다 감소하면서 격차가 9.8로 더 벌어졌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43.7, 안철수 원장이 33.9. 야권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문재인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야. 이번 조사에서 여론조사 임의 걸기 자동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가 2.5다. 박근혜 후보가 10일부터 12일 조사에서 양자 다자 모두 하락했다. 인혁당 논란이 계속되고 정준길 위원 관련 택시기사 인터뷰가 악재가 됐다고 전하며 박근혜 후보가 최근 광폭 패자 행보를 하고 있지만 당내 대변인들의 인혁당 사건 혼선처럼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 이미지가 해소되지 못하면 소폭 승자 행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과 박 후보 모두에게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요게 이제 리얼미터의 분석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야권 양자 구도로 가게 되면, 그리고 문재인이 확실히 민주당 후보가 되면 어떨 거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 내가? 누가 앞설 거라 그랬어? 야권 후보로 문재인이 확실시 되면 누구를 앞설 수 있다. 안철수를 분명히 앞설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거 들으신 분? 예. 망치 부인이 문재인이 후보로 가시화되고 민주당 후보가 되면 되면 그 뒤에 안철수하고 조사하면 문재인이 이긴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예. 안철수라고 들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잘못 들으신 거예요.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 다음에 안철수하고 겨루면 문재인이 이긴다. 내가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자들이 말이에요. 기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 느껴집니까? 언론을 보도하는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지난번에 뭐 한 6번째까지만 해도 그냥 대충 그냥 팩트를 전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를 딱 들으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11연승을 확보하면서 어려울 거라고 예상됐던 대구 경북에서도 50몇 프로의 지지율을 받아 보도 태도가 굉장히 업돼 있었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전달한다는 얘기야. 그거는요 보도 태도의 차이예요. 얘네들이 박근혜 뉴스를 할 때 그런 어투였거든. 왜냐? 박근혜가 대세라고 본 거야. 그럼 박근혜가 대세니까 박근혜한테 막 흥분하고 자기도 같은 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이 11연승에 대구 경북에서까지 50몇 프로를 얻어버리니까 59%였죠 대구에서도. 그지? 그래버리니까 이제 기자들도 분위기가 이거는 이제 대세론에 붙었구나. 이건 대세론이 붙은 거예요. 대구 경북에서 59%면 대세론이 붙었구나라고 보고 함부로 못 대야 하는 거야. 예. 56. 함부로 문재인을 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이게 그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재인이 지금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가 되잖아? 그러면 안철수가 아니라 박근혜가 아니라 누가 살아와도 문재인은 후보로 쓰는 거야. 특히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당당하게 소신있게 욕 한 번 안 하고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순간 그때는 버퍼링 있는 분들 나갔다 오세요. 그때는 그 안철수하고 지지율이 더 벌어질 거예요.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측에서 제일 똥줄 타는 게 누굴까? 예. 제일 똥줄 타는 게 누굴까요? 제일 똥줄 타는 게 누굴까? 안철수보다도 똥줄 타는 사람이 박근혜죠. 왜? 박근혜 입장에서는 3자 구도로 나와야 돼.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셋 다 나와야 된다고. 그 셋이 다 나오지 않으면 박근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꺼져가는 안철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블랙박스 사건을 막 전면적으로 띄우는 거야, 뉴스들이. 지금 블랙박스 사건을요, 전면적으로 띄우는 거예요. 별거 없는데. 아니, 결론은 협박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 지금도. 그렇잖아. 이 사건의 핵심은 정준길하고 금태섭이 친구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정준길이 금태섭을 협박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또 민간 사찰한 내용으로 협박했느냐잖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없다고. 그런데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쓰면서 야, 뭐 저기 CCTV가 나왔대. 블랙박스가 있대. 요거 뭐랑 똑같아? 타진녀. 딱 타진녀잖아. 우리 다 알면서 왜 그래? 겪어봤잖아. 예. 겪어봤잖아요, 이거. 네. 타진녀 때 딱 이런 식이었어.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나 되게 웃긴 얘기 들었어. 여러분 올림픽 때 임춘애, 옛날에 달리기 육상 선수, 임춘애 선수 인터뷰 보셨어요? 예. 임춘애 선수 임춘애라고요. 제가 우리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에 스타가 있었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분이, 굉장히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얼굴이 배고파 보였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임춘애 선수를 언론에서 뭐라고 띄웠냐면,
라면만 먹고 낀 자랑스러운 육상 스타 이렇게 만든 거야. 뼈만 남아있는 사람인데 우유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쓰면서 라면만 먹고 육상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야. 그게 86년이야. 그러면 96, 2006 그러면 25년, 26년 동안을 그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아니라는 거야. 라면만 먹고는 육상을 할 수가 없어서 뱀 잡아먹고 스태미너식을 충분히 먹으면서 간식으로 라면을 먹은 건데 그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 뻥을 만든 거야. 무슨 정책에 따라? 3S 정책. 섹스 스포츠 스크린 정책을 하던 중이라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야 됐던 거야.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 선수를 만들도록 막 띄워낸 거야. 그래서 사실이 아닌, 그래서 임춘혜 선수는 지난 20몇 년 동안요, 부모님한테 너무나 죄송했고, 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했고, 국민들을 다 속인, 국민을 속인 사기꾼으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왔대잖아. 예. 이런 것처럼, 누가 그러더라고. 망치 부인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 근거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 망치 부인 방송의 목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요 2007년 11월에 방송을 한번 접었어요. 그랬다가 2008년 2월 달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태안 앞바다에 원유 유출 사고가, 그게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바지선하고 현대정유 유조선하고가 사고가 난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태안 앞바다 자원봉사한 사진만 계속 뉴스에서 보여주면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두 대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보도가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열받아갖고 돌아온 거예요. 안 되겠다. 내 방송 몇몇 듣지도 않지만 이렇게 공중파 방송이 다뤄야 될 진실을 다루지 않는다라면 나라도 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2008년 촛불부터 쭉 방송을 해오다가 내가 2012년 1월 15일에 방송을 접었어요. 왜 접었냐? 이 앞으로 지금 정치 판세가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는 걸 보고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어준 사람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총선이 망할 거라는 것 때문에 열불나가지고 방송을 접었었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왜 우리가 졌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는 질 수밖에 없었냐? 결국 KBS, MBC, SBS 이 공중파 언론이 너무나 대대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다.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거냐? 아니다. 끝까지 싸울 거다. 그래서 내 방송의 모토를요, 얼마 전에 바꿨어요. KBS, MBC, SBS가 객관적인 방송을 할 때까지, 객관적인 보도를 할 때까지 민주당 편파 방송을 하겠다라고 내가 내 방송의 컨셉을 바꾼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게 이 방송, 언론의 공정보도, KBS, MBC, SBS,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공정방송 할 때까지, 공정보도 할 때까지 나는 민주당 편파 방송을 하겠다. 그게 이 방송 컨셉이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언론으로 거짓말했느냐? 이게 질문일 거 아니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방송 가서 보면 내가 방송 공지글에 자드님이 올려주신 조중동의 실체라는 글이 있어요. 이 공지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그 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불공정 보도를 했는지, 광우병이라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노무현 때와 이명박 때 불공정 보도를 했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 그걸 한번 쫙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송은, 망치부인 방송을, 한번 그 2달이든지 석 달이든지 정해놓고 다음 팟이나 유튜브나 또는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봐. 매 순간 우리 방송에 매번 증거가 나와. 그들의 허위 보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잡아낸 특종이 몇 개야. 자, 지금요, 여러분들은 이 블랙박스 낚이시는 거예요. 블랙박스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
물론 블랙박스에 지워진 부분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소리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리 녹음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협박을 증명을 못 해내요. 그 다음에 지금 택시 기사님이, 지금 얘기한 거하고, 이게 법정투쟁으로 가게 되면,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못해. 감상이야, 감상. 느낌만 얘기하다 보면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이 게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안철수를 계속해서 블랙박스가 어쩌고, CCTV가 어쩌고, 계속 띄우면서 주장하는 건, 금태섭 정준길이 친구냐 아니냐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금태섭 정준길이가 친구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그렇잖아. 우리는 정준길이 금태섭을 협박했냐 안 했냐, 그 증거가 있냐 없냐, 이것만 중요해. 근데 지금 언론은 그게 아니라 금태섭 정준길이 친구냐? 지난번에 문자가 나왔잖아. 문자가 나왔어. 우리 친구다 이렇게 문자가 나오니까 친구 아니다 이러면서 기사가 나온 거야. 택시기사 아저씨 인터뷰가 나온 거야. 지난번에 정준길 측에서 우리는 친구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자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나온 거고, 아니다, 우리 친구 아니다, 택시기사가 들었다. 논점을 지금 벗어난 논쟁이야. 지금 논점을 벗어난 논쟁이라고. 이걸 계속 써먹는 거야 지금 언론이. 근데 나는요, 왜 안철수 원장이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고 출마 여부를 선언하겠다라고 했을까? 민주당 후보 결정이 나는 걸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거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출마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양보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해. 그런데 언론 보도는 어때요? 출마 선언, 시동 건화. 그치? 안철수의 말은 객관적으로 딱 보면 팩트상 민주당 경선 결과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어. 근데 몇몇 언론은 안철수 출마 선언 임박, 안철수 출마 선언 시동 건화,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어. 이게 두 가지 증거야. 지금 블랙박스가 나와도 안 나와도 소리가 없는 블랙박스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안철수의 말은 객관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보고 출마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데, 그걸 보도하는 언론들이 딴 얘기를 해. 불출마는 고려한 적 없다.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출마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불출마는 고려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서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랬고요. 되게 많은 사람이 그저께지, 내 방송 안 하는 화요일날 출마 선언한 걸로 알고 있더라니까.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어. 출마 임박. 그러니까 아니 참, 이 국민들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안 듣잖아. 지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나처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 예. 네. 여러분, 이 국민들이 말이에요. 언론 보도에 있어서 나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된다고 봐.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헤드라인은요, 정말 지랄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옛날에 박근혜 칼침 사건 기억하세요? 전화가 모르는 사람 두 번이 왔는데 김남식 씨가 누른 게 학교 가는 길 전화가 오고 학교 딱 나오자마자 딱 전화가 왔어. 그 전화번호 적어갖고 줘. 예. 우리 딸 또 이상한 전화를 받았대. 학교 갈 때하고 나올 때 똑같이. 이 새끼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지랄이네. 예. 아니, 그 박근혜 칼집 사건이 뭐였냐면,
박근혜가 이제 그 어떤 미친놈한테 칼침으로 테러를 당했어. 그 커터칼 테러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조중동 보도 내용이 뭐였냐 하면 제목이 박근혜 피습 2006년 지방선거 때 박근혜 피습 맨 밑 그 바로 밑에 줄에 현장에서 열린우리당 당원 검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봐? 박근혜를 그 현장에서 검거된 열린우리당 당원이 커터칼로 그은 줄 알 거 아니야. 누가 조중동 돈 주고 사서 봐. 근데 그 기사를 들어가서 나같이 기사 분석한 사람 들어가서 봤어. 그랬더니 현장에서 칼침을 놓은 박씨하고 박모 씨하고 이렇게 야유를 하다 붙잡힌 그 열린우리당 김모 씨가 있어. 근데 이 사건에서 칼침을 놓은 건 박모 씨잖아. 근데 이 조중동 기사는 이 현장에서 야유를 퍼부은 김모 씨에 대해서만 보도를 해. 뭐 하는 사람이고 노사모에 글을 쓴 적이 있고 열린우리당 당비를 냈고 쫙쫙 글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커터칼 테러한 박모 씨와 열린우리당 김모 씨가 범행을 사전 공모했는지 수사 중이다. 시발놈들이 그렇게 두 주의를 보도를 했어요. 그 두 주가 얼만큼이냐? 영민아, 번호가 틀려? 번호가 틀린데 같은 사람을 찾았어? 이런, 개새끼들. 네.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걸어서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야. 그런데 봐봐요. 박지원, 양경숙 보도 봐봐. 양경숙, 박지원한테 돈 붙여. 돈 붙였다. 자백. 이게 나왔잖아. 그지? 양경숙의 일방적인, 박지원에게 돈 붙였다, 자백. 이게 나왔어. 그지? 그런데 이 박근혜 관련해서나 박지만 관련해서는 반드시 뒤에 두 글자가 붙어. 의혹. 예? 박지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박지원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일이 나온 건데 그 의심의 내용 자체를 그냥 쓰고 의혹이란 말 안 붙여. 근데 새누리당 관련한 보도는 반드시 뒤에 의혹을 붙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의혹이야. 누군가 주장이고 일방적인 의혹인데 근거도 없어. 그런데 그 주장 내용 그대로 실어줘. 그런데 새누리당은 증거를 가지고 와도 의혹이라고 써. 그게 불공정 보도라는 거예요. 안상수가 이 보온병을 들고 탄피예요, 탄피. 한나라당 당대표였어. 그런데 안상수라고 써. 정몽준이 한나라당 대표로 5.18 광주 그 추도식에 화환을 보냈어. 축하 화환을. 그러면 한나라당 당대표가 보낸 건데 정몽준이 보냈다고 써. 홍준표가 한나라당 당대표 할 때 망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홍준표의 망언이야. 그런데 민주당 구의원이 사고를 쳐도 민주당 당 차원에서 사과 필요. 당대표가 사과하라는 거센 요구. 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기사 한번 찾아보라고. 민주당 구의원이 하나 잘못을 해도요, 민주당이라고 써. 그러면서 당대표에게 거세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개새끼들이라니까? 개보다 못한 새끼들이에요. 예. 민주당에서는요, 무슨 잠깐 스쳐간, 지난번에 그거 기억나요? 무슨 여기자 성추행 발언, 여기자 성희롱 사건. 민주당의 자문위원을 잠깐 했는데, 그 사람이 택시 안에서 여기자한테 성희롱을 했다가, 그게 내부에서 걸려서, 언론사에서도 같이 타고 있었던 남자 기자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그 자문위원 잘랐어.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여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 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난 사건인데, 민주당 고위 당직자, 여기자 성희롱, 보도 났잖아. 한 달 전에 끝나고 처벌까지 다 끝난 사건을. 여기자의 신분을 위해서 숨긴 사건인데, 그걸 또 막 보도를 했잖아, 새누리당이. 그거 그대로 실어주잖아. 이게 얼마나 개같은 새끼들이야. 예. 미안해요. 개보다 못한 새끼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불공정 보도야.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은 20만 명의 당원들이 20만 명의 선거인단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 8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어. 8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갖고 그 중에 6만 4천 명이 박근혜 찍은 거야. 그런데 뭐라고 보도해?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후보라고요. 48시간 동안 4시간 뉴스에 나왔어.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20만 명이 신청해서 8만 명이 투표하고 그 중에 6만 4천 명이 박근혜 찍었는데 압도적 다수의 대응을 받은 그 지지를 받은 박근혜라는 보도를요 막 흥분한 목소리로 완전히 대통령 당선된 것처럼 보도를 했어.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그 40만 명 이상이 투표에 40만 명 이상이 신청을 108만 명이 신청을 했잖아. 그 중에 이미 우리가 중간까지 해갖고 48만 명이 투표를 했어. 그 중에 50%가 투표에 참여를 하고 48만 명이 신청한 신청자 중에 50% 이상이 투표를 했고 그 50% 이상이 투표를 해서 이 문재인이 11연승을 했어. 그리고 지금 현재 받은 게 누구의? 그 박근혜가 얻은 것보다 훨씬 많이 얻었잖아. 근데 압도적 다수란 말 안 해.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비교해갖고 보도하는 자세예요. 그들은 14만 표나대. 박근혜 6만 5천 표는 48시간 동안 4시간 보도해놓고 문재인 14만 표는 아주 짧게 보도하고 넘어가. 이게 얼마나 이 불공정한 태도야.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를 협박했냐 안 했냐 그게 논점인데 친구냐 아니냐 갖고 장난질이야. 친구예요 라는 문자가 나왔다. 일주일 뒤에 친구 아니에요 라는 증언 나왔다. 씨발 장난하냐? 지금 장난해? 누가 친구냐 아니냐 물어봤어? 협박했냐 안 했냐지? 이 보도하는 기자들아, 너희들도 그래. 사건의 본질은 정준길이 금태섭을 협박했냐 안 했냐야. 친구냐 아니냐 가지고 보도하지 말란 말이야. 더러운 새끼들이 진짜. 네. 자, 오늘 망치 부인이 주장한, 오늘 망치 부인이 지금 크게 이야기 3가지를 한 거야. 인혁당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손학규 캠프의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 보도, 안철수 관련 보도의 문제점. 이해가 돼요?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 내가, 트위터 한 거, 사람들 많이 알티했나? 나의 트위터 알티들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회자했나?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그 말이야. 뭐라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알티 하셨네요? 예. 손학규 지지자들 지랄하는 거 봐라. 자, 반응. 손학규 지지자들이 문죄인이 어쩌고저쩌고 주인 나거네? 얘 뭐니? 얘 맨날 나한테 시비 거네요? 예. 반응이 뜨겁군요? 오케이. 계속 합시다. 예. 문성호는 뭔데요? 문성호가 뭐 하는 사람이야? 자, 망치 부인은 자신의 방송에서 김유정 전 의원 공천줘야 했다라고, 좋게 봐줬는데, 오늘 사고 쳐서 완전 아웃? 무슨 얘기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김유정 전 의원을 공천 줘야 된다고 주장한 건 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아까 저 사람 표현 능력이 문제 있는 사람이네.
모자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김유정 의원을, 내가 김유정 의원 같은 사람은 공천 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 내가 김유정을 좋게 봤는데, 오늘 사고 쳐서 아웃이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저 표현은 뭐가 틀렸죠? 내가 오늘 김유정 아웃이라 그랬어요? 봐봐, 내가 김유정 아웃이라 그러고 김유정에게 탓했나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 한번 얘기해봐. 내가 이 김유정 아웃이라 그랬어? 내가 누구의 책임이라 그랬지? 이거 김유정의 책임이 아니라 캠프의 책임이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방송을 똑같이 들어도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문제는 손학규 캠프의 문제야. 김유정 대변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변인의 캠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는 건 손 캠프의 문제야. 그래서 내가 트위터에다도 썼잖아. 손 캠프 왜 일어나? 내가 김유정 대변인의 문제라 했어? 손 캠프 왜 일어나지?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해. 우리 국민들이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내 말을 다 알아들으면 뭐가 문제겠어. 예. 내 말을 이 대한민국 이 시청자들이 다 알아들으면 뭐가 문제겠어. 똑같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등신 새끼들이 망치 부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랬다 입장을 바꿨다 너의 정체를 밝혀라 그러잖아.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이유는 내가 말이 좀 빨라. 그지? 내가 좀 말이 빠르고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연상되는 게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표현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 내 표현 능력이 떨어져서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야, 그렇다고 새끼야 내 말 못 알아들었다고 빙신이라고 욕하고 그래. 예. 그러니까 나의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이 몇만이야 진짜. 한 3만 돼. 내가 안티가 113만이라 했잖아. 내 맑게 못 알아듣고 글 쓰고 다니는 또라이들이 한 3만 명 된다고. 예. 이 자막 동시방송 불가능해요. 어떤 속기사분이 돕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될지 잘 모르겠어. 예. 이 방송 처음 듣는데 죽이네. 시간 되면 꼭 들을게요. 그래요. 예. 소만도 못한 새끼들이 많아. 내가 소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소들이 그 3개 국어로 논문을 썼을 거야. 사람 꼬라지를 하고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뻘소리 하고 앉아있는. 그래도 어떻게 해. 그것도 우리 국민인데.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우리 국민인데 어쩔겨.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도 하나의 귀한 생명인데 내가 그 붙들고 앉아가지고 가르쳐야지. 사람 만들어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이제 마음을 비웠잖아. 내 마음을 비웠어.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랄 연병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내가 이해해줘야지. 모자라서 그런 걸. 그지? 예. 자, 하여튼요. 오늘 방송, 그 다음에 지금 무슨, 대구, 아니야, 부산에 무슨 미음 병원에 관한, 예. 부산에 있는 미음 병원에 관한 트위터가 어제부터 막 확 올라왔죠. 그죠? 벌써 보고 들어왔어. 예. 의정부 조인기님, 10m 앞 생크님 감사하고요. 예. 어저께, 전화 인터뷰 난 아무하고나 안 해요. 난 전화 인터뷰 아무하고나 안 하니까 전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내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합니다. 알았어요? 예. 그게 말이야. 무슨 이제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었다는, 의료사고 이야기인데요. 예. 그 의료사고 이야기를 널리 RT해달라. 오가면님 감사합니다. 쿨스위치님 감사하고요. 이 의료사고 문제는요, 일단, 신고를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 가서, 그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널리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 되는데, 일단 그 사건이 말이에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병원은요, 대부분의 병원은 그 수술을 권장해요. 수술할, 특히 애가 옆으로 누웠다. 그러면 이거 100% 수술 권유해. 왜냐면 자연분만은 돈이 안 돼. 근데 이게 이 인공분만을 해야,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수입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병원은요, 당연히 수술을 권장해요. 그리고 뭐 담당 의사가 없어서 수술 못한다? 그것도 아니야. 담당 의사는 이름만 있는 거지요. 대부분 그냥 수술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처음부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근데 이 사건이 너무너무 널리 퍼지고 있어. 일단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건 터지면요, 특히 의료사고의 이 기사의 문제는요, 병원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병원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병원에서 그거 RT 하신 여러분,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계속 퍼돌리신 여러분, 그 여러분이 문제 책임 같이 져야 돼요. 허위사실 RT 하면, 그거 걸려요. 그게 지금 그 병원에, 그 미음 병원에 확실한 사건 전말 모르잖아. 그 상황을 이해 못한 남편이 홧김에 올렸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의사들이 자연분만 싫어해요. 왜냐? 자연분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몇 시간을 붙들려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주로 조금만 이상해도 수술하라고 그러는 게 병원인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이니까요. 함부로 그런 거 RT하지 마세요. 함부로 전달하지 말고. 얘네들이 말이야, 이제까지 트위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언제부터? 볼라벤 사건부터. 볼라벤 때부터 뭘 노려? 카카오를 노려. 카카오톡. 그지? 볼라벤 때 카카오톡으로 막 퍼졌잖아. 그지? 얘네들이 딱 움직이면 말이에요. 요게 어저께 카카오톡으로 퍼진 얘기잖아. 그지? 그 전에는 공덕역 사건 기억하세요? 공덕역 사건. 공덕역에서 여대생이 납치됐다라는 그 사건. 그거 맨 처음에 딱 수상하다 내가 그랬잖아. 그러더니 그걸로 결론이 뭐였어? 트위터를 비난하는 거였잖아. 트위터 비난이 그 사건의 목표였단 말이야? 트위터하고 아프리카 비난이? 근데 지금 이 카카오톡 이야기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 관련된 뉴스는 3가지야. 우리 야생아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어떤 여고생이 집단 카카오톡에 초청을 받아 들어갔다가 무지막지한 욕을 몇 분 동안 듣고 자살했다. 그 이야기.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위험하다. 그러더니만 볼라벤 카카오톡으로 계속 허위사실 유포됐잖아. 볼라벤에 대한 과장 보도가 유포됐잖아. 이번에 이 사건 느낌이 안 좋아. 예, 우리 야생아님 고마워요. 이봐, 카톡을 없애야 됨. 이거야. 쟤네가 노리는 게. 카톡을 없애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카카오톡 때문에 SK하고 KT하고 LG하고 지금 문자 메시지 수입 수천억이 날아갔다니까? 카카오톡 때문에 문자 메시지 수입이요. 그게 수천억이 날아갔어요. 그냥 내가 몇 년 전 작년 기상가에서 2천억인가 손해봤다고 들은 것 같아. 올봄인가 작년 기사에. 그지? 이 카카오톡 공짜 전화, 카카오톡 공짜 문자, 이것 때문에요. 지금 누가, 대기업 그 통신사들이 수입이 확 줄은 거야.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카카오톡에 괴 정보를 흘리고 그 괴 정보에 책임을 물어서 카카오톡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어. 내가 볼 땐 그래. 네. 하여간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계속해서 카카오톡으로 사고를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소식 중에 뭔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함부로 확인할 때까지 돌리지 마. 여러분 이제 트위터나 카카오톡이나 다 마찬가지야. 확인 안 된, 특히 어떤 사람의 실명, 개인의 실명은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이제 공적인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건 몰라도 개인에 대한 건요.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어요. 미확인 사실이라고. 뭔 말인지 알았지? 예.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 뭔가 돌 때는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뭔가 막 카카오톡에 퍼지고 있다. 그럼 뭔가 수상한 거야. 우리 딸이 중1이잖아. 우리 딸이 중1인데 지난번에 볼라벤으로 막 난리가 나니까 엄마 뭔가 좀 수상해. 그래서 왜? 지금 카톡에 친구들이 볼라벤으로 난리가 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을 잡은 거야. 월요일날. 우리 딸이 월요일날 엄마 뭔가 이상해. 카톡에 그 볼라벤이 온다고 난리가 났어 애들이. 그래서 내가 딱 감 잡은 거야. 뭔가 수상한데. 예. 찬마님 감사드리고요. 인재근 의원님은 외교통상부로 알아요. 예, 외교통상부 소속인 줄 알아요. 택시 납치, 무슨 목포의 50대녀 납치 사건. 네. 아니 그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명박 정부에서 치안 유지는 어디로 간 거냐고. 아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대체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지? 예. 아주 그냥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요.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 그렇게 모든 이렇게 기사에는요. 뭔가 뒷배경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돼. 지난번에 여러분 그 올레길 살인사건 기억나요? 제주도 올레길 살인사건. 그게 일주일 동안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지? 그 일주일 동안이, 그 올레길 살인사건이라는 게 보도된 일주일 동안이 제주도의 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하는 1만인 걷기 운동이 있던 때래. 예. 여러분, 서울 경기가요, 3일 동안 전화가 와요. 3일 동안 5번 오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예.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이 일주일 동안 공중파에서 계속 보도가 됐는데, 그 기간이 뭐예요? 제주도 1만인, 평화 걷기 행진. 그래서 제주도 강정마을을, 그리고 여러분 증거 나온 거 알죠? 제주 강정마을은 미 해군기지다. 제주 강정마을이 미군기지라는 증거도 나왔고요. 여러분 혹시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옛날에 스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폴 유먼이라는 사람하고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두 사람의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떤 나쁜 놈을 사기치는 내용이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배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이렇게 뜬 영화는 없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다음에 뜬 게 데미 무어랑 찍은, 유혹하는, 남의 집 마누라 유혹하는, 그런 영화 한두 개? 별로 이렇게 큰,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좀 뜨긴 떴다. 근데 좌우지간, 로버트 레드포드가, 막 그렇게 영화가 막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배우를 사랑한 사람은 어마어마했어요. 내 어린 시절에도 그 로버트 레드포드를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 스팅에 나온 모습.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글 쓴 거 알아요? 제주도 강정마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미해군기지 반대하는 글 쓴 거 알아요? 누가 뷰스앤뉴스에서 한번 찾아봐봐. 예, 바트 연상년님 고맙고요. 찬미아님 고맙고요. 예. 그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사람이 유명한 감독이기도 해. 근데 이 감독이 그 제주 강정마을에 대해서 분노해갖고 글을 썼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뷰스앤뉴스만 보도했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진실이냐고요. 이 로버트 레드포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제주도 강정마을, 그거는 미군 기지다. 미 해군 기지다. 평화의 섬을 짓밟지 마라. 너무 절절한 글을 썼는데 보도도 안 해.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요. 예, 대한민국이 이래. 예. 그러니까 이제 오드리 헵번, 그러니까 이제 그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셜 테이너라 그러잖아요.
사회활동이 그 활발한 배우들이 있는데,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조지 클루니? 그지? 조지 클루니인가가 그 사람이 이제 환경 문제를 가지고 그 굉장히 소셜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로버트 레드포드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반전, 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외국인들도 제주도 강정마을에 문제 있다. 이 제주도 강정마을의 문제점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대북용이 아니야. 제주도 강정마을은 북한과의 대립용이 아니라고. 미군이 안젤리나 졸리도 그렇군요. 미군이 제주도에다가 뭘 만들어서 이 미군 기지를 만들어서 누구랑 대립한다? 중국이랑 대립하는 거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막강한 2G가 누구야? 미국하고 중국이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곳곳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주도는 평화의 섬인데, 여기에다가 미군이 미군 기지를 지어서 이게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기지를 마련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평화운동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왜? 지금 이 미국 내부에 있는 그 군수산업자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경제난을 극복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지금 미국의 경제난 전쟁 때문이야. 미국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요, 전쟁에 이긴 적이 없어요. 사실상 한국전쟁도 비긴 거야. 소련하고 비긴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은 졌어. 그 다음에 중동 전쟁 지고, 아프간 전쟁 지고, 이라크 전쟁도 자기네가 사실상 이겼다 그랬지만 진 전쟁이야. 지금 미국이 계속 전쟁을 해서 지고 있는데, 한 번 전쟁을 할 때마다 로켓 하나가 몇 억이래. 로켓 하나가 몇 억인데, 몇 억짜리 로켓을 그 중동에 있는 시골 마을에다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화학 무기가 있다고 막 쏟아부은 거야. 그 돈 누가 내? 미국 정부가 내. 근데 미국 정부가 다 내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더러 참전하라 그래가지고 그 무기값을 대라 그런 거야. 그거 알아? 그래서 자기네 썩은 로켓들을 갖다가 다 갖다 쏟아붓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 빚이 엄청 생긴 거야. 미국 정부가 지금 국가 부채가 오바마 전에 부시 때 그 지랄을 한 거 아니야. 부시 때 9.11 테러 이후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동 전쟁 일으켜갖고 지금 계속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막 공격하는 과정에서 돈을 너무나 많이 낭비를 해서요. 지금 이 미국이 어떻게 된 거야? 신용등급이 강등됐어. 누구 때문이야? 부시 때문이야. 부시는 아버지가 중동전쟁, 부시도 전쟁.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과정에서요,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 거야. 그런데 이번에 롬니라는 미국의 부통령 후보놈이 이렇게 얘기했어.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세계 최초로, 이게 사상 최초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나라당이 김대중 때문에, 김대중 때문에 IMF 됐다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미국의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오바마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막 연설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얼마나 웃긴 새끼들이냐면, 그 지네 공화당 부치 새끼가 그렇게 난동을 피워갖고 빚을 진 거잖아.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간 건데, 오바마한테 덮어 씌우는 거야. 김영삼이 사고 쳐서 IMF가 온 건데, 김대중한테 책임을 묻는 거랑 똑같다니까? 와, 이 새끼들은요,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미국의 공화당 새끼들 하는 짓하고, 우리나라 새누리 지지자들이 하는 짓 똑같아! 아, 진짜 판박이야. 아유, 시벌놈들. 예. 나는 새누리 지지자인데 그런 얘기 안 했다. 증명을 해봐. 우리 방에 들어온 새누리 지지자들은 다 그랬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까지. 자, 요거 말고 또 듣고 싶은 얘기 있나? 또 듣고 싶은 얘기 있어?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내가 지금 목을 너무 많이 썼어. 목이 낫질 않아. 지난주에 일주일 꼬박 했지. 그지? 7일 딱 하고 하루 쉬었는데, 그 쉬는 동안에도 계속 일을 했어, 내가.
소송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나는 어저께 2시에 방송 시작하자고 6시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시에 했어. 목을 지금 너무 많이 쓰고. 그러고 나서 조카 공부 가르치고, 딸내미 공부 가르치고, 목을 어저께 12시간 썼어요. 나 오늘 좀 쉬어도 되겠지. 이 정도면 많이 했지. 그치? 예. 승리 섹스 스캔들 터지고 났어. 누구? 승리 섹스 스캔들. 승리가 누구야? 빅뱅. 승리가 일본 가서 어떤 여자랑 잤다 막 이런 내용이 일본 잡지에 실린 거야. 어떤 여자가 그 승리가 침대에 누워서 자는 사진을 딱 찍으면서 승리 성행위 도중에 목을 조르는 성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일본 잡지에 떴다는데 한 이 캐릭터 이거 인혁당 물타기공다 이런 거 검색할 시간에 인혁당이라 봐라 어린 양들아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 예, 우리 딸이 지금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승리라는 가수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다면서요? 예, 승리라는 가수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는데 우리 딸 친구들이 카톡으로 그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이거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 딱 트위터에 예. 우리 딸이 그 네이버를 딱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 트위터리안들이 이거 박근혜 인혁당 가리려고 쇼하는 거라고 다 욕을 바가지를 해놨대요. 예. 그 빅뱅의 승리가 일본에서 여자랑 잤다 이러면서 자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제 일본의 이제 삼류 잡지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 옛날에 비슷한 사건 있었던 거 알아요? 옛날에 그 비슷한 사건. 그 전진인가 그 남자 배우도요. 호텔에서 자는 모습이 찍혔어. 그거 가지고 섹스 스캔들 났잖아. 근데 좌우지간 요게 맨날 쓰는 방법이야 얘네들이. 근데 지금 이 현명한 네티즌들이 요거 박근혜 인혁당 가리려고 그러는 거지. 아우. 트위터 딱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한 5개 중에 2개는 이거 인혁당 그물 탔다 그렇게 돼 있어. 예. 막 아우. 우리 오빠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러고 100% 이러니까. 예. 우리 딸 말로는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이거는 용역으로 보이고 그 인혁당 물타기다라고 쓰는 거는 현명한 네티즌으로 보인대요. 네, 이상 중학교 1학년 콩사탕이 바라본 승리 뉴스. 예. 자, 오늘 아주 스펙타클하고 버라이어티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 예. 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예, 오늘 방송 재밌었어요? 아니, 이제 우리 딸도 우리 방송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애가 뭔가 수상한 흐름이 있으면 딱 보고를 해. 지난번 볼라밴드 보고하더니 나는 아까 누가 승리 검색어 그래도 나 몰랐어. 근데 우리 딸이 딱 검색해갖고 지금 또 이 용역들의 흐름이 보인다. 추천 DNA님, 백신강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재밌었으면, 어떻게 나 추천 얘기 안 했어. 나 이거 또 짱사했어. 무기맘님,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추천이 모자라. 아유, 나 이거 오늘 또 짱사했네. 이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얼른 추천들 하세요.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보시는 님들 누굴까나? 예, 우리 박구자님, 세스코님, 철새 돌아간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른길마님, 노란천사님, 우루사 부인님 감사드리고요. 프로망스님 감사드리고요. 바람 빅벨님도 감사드리고, 한무님, 열혈애교님 감사드리고요. 빨리 추천들 하란 말이야, 추천.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보는, 오늘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3,000명 보던데, 3,000명 보는데 세상에 추천이 2,675개야. 블루파랑새님, 가라마리님 감사합니다. 가리마리님. 예, 자, 예, 남양군매님 감사하고요. 예, 자자, 용역이 뭐냐고요? 네, 망치부인 방송을 알아들으면 선동하지 마라! 라고 쓰는 사람들, 못 알아들으면 음모예요! 라고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역이라고 불러요. 당분간은님, HCG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음악 못 틀어서 미안해요.